비트코인은 11일 동안 우하향하며 개미들을 괴롭혔습니다. 지옥 같은 11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드디어 첫 번째 상승 변곡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분석이 맞다면 비트코인은 3일 안에 폭등을 시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베이지컬리입니다. 최근 장세는 꽤나 변칙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변칙적이었다라고만 말하면 신빙성이 없으니 몇 가지 근거도 들겠습니다. 먼저 최근 11일 동안은 변동성이 굉장히 작았습니다. 하지만 박스권으로는 분석이 안 됩니다. 박스권 분석 불가능. 그렇다면 채널로는 분석이 가능한가? 채널로도 분석 불가능.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야 분석이 가능하죠? 곡선형 채널로는 얼추 분석이 가능합니다. 박스권으로는 삐죽삐죽 튀어나오고 채널로도 잘 맞지 않지만 이러한 곡선 채널 속에 캔들을 담으면 대부분의 캔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곡선 작도는 일반적으로 쓰이는 작도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특이한 분석이죠. 더군다나 이 내부에서 CPI 발표가 있었고 PPI 발표 있었죠. 이때쯤에는 트럼프 관세 이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움직임이 막 엄청난 움직임은 아니었지만 상당히 까다로운 움직임이었다고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통상적으로 중급자 이상의 개미를 털어낼 때 주로 발생합니다. 초보 개미는 그냥 내려가면 다 털립니다. 아마 이 급락에서 다 털렸을 겁니다. 그런데 차트를 볼 줄 아는 개미는 단순 하락만으로는 털리지 않습니다. 차트적으로 미끼를 던져야 그때 미끼를 덥석 물고 털립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돌파했으니까 떡상이다 했더니 내려가고, 이탈했으니까 떡락이다 했더니 올라가고, 무한 반복. 마치 도루마무의 도돌이표 같은 차트입니다. 하지만 이 속에서 저는 단 하나의 규칙성을 발견했으며 오늘은 그것만 집중적으로 탐구해 보겠습니다. 오늘 날짜 2월 15일입니다. 매우 빠르게 현재 차트를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결론만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인 맥락을 알지 못하면 관점을 제대로 활용하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먼저 일봉 체크. 최근 일봉은 조금 특이하죠. 십자가 캔들이 덕지덕지 나왔습니다. 4연속으로 십자가 캔들이 발생했고 그 뒤로도 일정한 크기의 캔들이 출현하고 있습니다. 1월 차트를 되돌아보면 3연속 십자가 캔들이 발생한 뒤에 큰 추세가 나왔습니다. 현재는 4연속 십자가 캔들인데 과거와는 대조되는 모습이죠. 무언가 꿍꿍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는 박스권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최근 3개월 동안 재미없었던 이유, 3개월 동안 박스권이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박스권 속에서도 매우 변동성이 작다. 트레이더란 자고로 변동성을 타고 다니는 서퍼와도 같은데 요즘 같은 장세는 썩 기분 좋은 건 아니겠습니다. 서핑하러 보드 들고 나왔더니 하늘이 우중충한 상황이죠. 그런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박스권에 들어오기 전의 이 추세장을 떠올려 보면 수익을 내는 것이 꽤나 쉬웠습니다. 매우 단순한 패턴이었습니다. 오늘의 고점이 내일의 저점이 된다. 그럼 나는 홀딩만 하면 된다. 단지 일주일에서 2주일 홀딩을 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수익을 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장이 쉬운 장이라고 본다면 현재는 비교적 어려운 장에 속하는 상태. 다시 쉬운 장을 시작하기 전에 개미 씨들을 걷어내는 작업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옆에 있는 이 장도 쉬웠습니다. 추세라는 게 존재했습니다. 롱 매집만 해둔다면 어렵지 않게 수익이 났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추세 없이 일자입니다. 일자 속에서도 횡보입니다. 서핑을 할 게 없습니다. 그러면 결론이 뭐냐? 시간 없다. 빨리 결론이나 말해라. 결국 돌고 돌아 기본적 분석입니다. 기술적 분석에서 가장 기본적인 분석, 무려 150년 전에 개발된 다우 이론입니다. 다우 이론으로 차트를 분석했을 때 우리는 한 가지 특이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우 이론은 단순합니다. 고점과 저점을 체크했을 때 그게 올라가고 있으면 상승 추세, 내려가고 있으면 하락 추세, 변화가 생기면 변곡점. 먼저 고점과 저점을 표시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비트코인은 서서히 내려갑니다. 하지만 바로 어제죠. 방향을 꺾었습니다. 하락하던 비트코인이 변곡을 일으켰다. 상승 추세로 방향을 꺾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느낌의 차트를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동안은 매수해 놓고 가만히 놔두면 내 시드가 증발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방향을 꺾은 게 맞다면 가만히 놔두면 증발했던 시드가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국면입니다. 대신에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절대 이 마지막 저점, 처음으로 높아진 저점을 하회하면 안 됩니다. 이 저점을 이탈하면 변곡을
변곡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상황이 되므로 더 안 좋습니다. 마지막 저점의 위치는 95.1K입니다. 95.1K가 깨지면 이 저점도 깨지고 이 저점이 깨지면 그 옆 최저점도 깨지는 식의 상황이 연출될 수 있습니다. 변곡을 시도했다는 건 절대 단순한 증상이 아닙니다. 그동안의 추세를 바꿀 정도의 새로운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걸 다시 꺾어서 내려가면 새로 들어온 매수세보다 더 큰 매도세가 새로 들어왔다는 소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최악의 경우인 겁니다. 그냥 쭉 내려가는 것보다 이렇게 한번 꺾었다가 내려가는 게 더 안 좋습니다. 물량을 털고 내려간다는 뜻이라 최악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두 가지 전략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평단이 좋은 대신에 조금 공격적입니다. 두 번째는 평단이 안 좋은 대신에 방어적입니다. 만약 이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면 매수를 할 이유가 없고 매수를 안 하면 손실 볼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되는 건 이 둘 중 어떤 전략을 사용하든 95.1K 저점을 이탈하면 매우 안 좋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분석은 여기서 끝이 났습니다. 저는 선물을 하지만 영상은 현물러 분들도 참고하실 수 있게끔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 구성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쓸데없는 시간이 1분도 없습니다. 제가 헛소리를 1분 동안 하면 이 영상을 보시는 1만 명의 분들은 만 분의 시간을 뺏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독자 500명일 때 약속 드렸습니다. 헛소리 안 하겠다. 투명하게 하겠다. 틀리면 인정하겠다. 벌써 2년이 지난 캐캐묵은 약속인데요. 여전히 기억하며 지켜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모습 그대로 활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베이지컬리였습니다.